한 주간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이번 금요일 어떻게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반격하는 그런 선수들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에는 힘이 빠진 선수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 저력을 이어가는 선수도 있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만한 선수들은 누가 있을지 이 시간에 힌트를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용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기 어떠셨어요? 네, 지난주는 긴급 진단 방송이라고 해서 이 스튜디오 아니고 다른 스튜디오 가서 맞아요.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주 만에 시장 환경은 많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그 대외 변수들이 좀 많이 절반 이상은 좀 제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진단도 해드렸는데 뭐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은 복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좀 센 선수들은 금요일 날에 주가를 또 복귀한 경우도 좀 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완벽히 지금 추세가 돌아선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을 조금씩 이제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뭐 계속 유동성 뭐 전해드리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빠르게 그냥 한 100포인트 올랐고 코스닥도 상당히 종목별로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뭐 거기에 따른 속도 조절 정도는 있을 것 같아도 좀 이쪽으로 열어놓을 만한 뭐 상황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뭐 시황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한은에서 이제 뭐 구두 개입 나왔는데 그 환율도 나라에서 좀 관리해준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인 멘트 나왔는데요. 그러면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라인업 먼저 보시죠. (1번) 타자 인바디, (2번) 타자 기아차, (3번) 타자 대한유화, (4번) 타자 이렌텍, (5번) 타자 한국큐빅, (6번) 현대상선, (7번) 넥스터, (8번) SGA솔루션즈, (9번) 타자 삼성화재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9번 타자죠.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흐름 양호했고요. 여기에 홈런 친 선수 한국큐빅 껴있습니다. 대체로는 한 2, 3루타 정도 친 것 같은데요. 선수 라인업의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라인업의 특징은 VR 플러스 또 삼성 하나 또 들어가 있네요. 네. 삼성 관련주는 요즘에 이제 지배구조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 어떤 사업부를 또 매각하는 그 이슈에 따라서 네.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고요. 저는 이 VR 관련주들 또 싹 이렇게 뭐 이렌텍부터 시작해서 한국 큐빅이라든가 덱스터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참 저번에 한 불과 3달 전, 4달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또 극성이었잖아요. 그쵸. 네. 지금 다 떨어져 있죠, 또 이제.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VR 관련주 별로 이렇게 부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금 이 라인업만 봐도 그렇듯이 성장에 좀 목이 말라 있구나, 뭔가 신성장 동력에. 네, 왜냐면 이제 전통 산업군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좀 많이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거를 계속 우리는 고민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에 이 VR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렇게 좀 봤습니다. 허 의원님은요? 네, 저도 4번 타자 이렌텍이 딱 들어와 있네요. 네, 뭐 큰 종목은 아닌데 오늘 상한가는 아니었. 네, 한국 오늘 큐빅이 상한가였죠. 네, 맞습니다. 15% 오른 게 이렌텍, 한국 큐빅 상한가요. 네, 4, 5번이 좀 뭐 잘 친 것 같고요. 네. 7번은 좀 하다가 좀 후반에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덱스터요? 예, 그렇죠. 네. 덱스터. 그리고 삼성화재 9번 타자는 뭐 실적이 쇼크로 나와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실적 1월 20 며칠 날 내고 나서는 한 거의 주가가 한 20% 올랐더라고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호실적 내고 나서도 이렇게 네. 오히려 더 잘 가는 종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기아차도 환율이 좀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뭐 꾸준하게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근히 라인업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하고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있네요. 그러면은 하나씩 좀 천천히 좀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선수 1번 타자로 들어가 있는 인바디. 인바디는요, 두 분 모두 다 특징 얘기할 때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선수인데요. 그렇죠?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에서 또 오늘 관심 있게 볼만할까요? 네, 일단 뭐 인바디는 실적이 어젠가 나왔고요. 네. 잘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요즘에 근데 실적 나온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닌데 뭐 괜찮았고요. 괜찮았는데 의외로 좀 해외 쪽에서 좀 선전을 하는 그런 성적 덕분에
조금 호평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요즘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앞으로를 장담할 수가 없으면은 떨어져 버리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바디도 사실상 밸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저밸류 기업은 아닙니다. 고밸류 이제 선수로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봤을 때 사실상 고밸류는 거의 장난이 아니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고밸류 이렇게 인바디 같은 기업이 실적 냈고, 그 실적을 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해외 쪽에서 의외로 또 선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과 함께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는 사실상 이 매출이 굳이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은 사실상 미국이나 중국이 더 크거든요. 이제 체성 분석기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중요한 거는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매출이 이제 확대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지만, 앞으로 이제 더 성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가 좀 판가름 난다고 보고요. 네. 이게 또 이 선수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밸류입니다. 네. 고밸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박살났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완전히 극단적인 안전자산 쪽으로 그렇죠. 돈이 몰렸었다 이거예요. 근데 주 초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 수요일까지는 저 PBR, 뭐 저 PER, 약간 가치주들.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빠져봐야 많이 안 빠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펀더멘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네. 근데 또 이제 목요일하고 오늘하고 넘어오고 보니까 또 고밸류 이쪽 업종이 이제 선전한다 이거죠. 시장이 굉장히 일주일 안에 굉장히 빠르게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금은 지금 $1,200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리고 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1,100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채권하고 주식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주식이 이제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몰려가던 그런 상황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초에 선전했었던 가치주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떤 환경으로 가냐면 좀 이제 성장하는 산업 쪽,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인바디 같은 고밸류 기업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VR 같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은 없지만 앞으로의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테마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번에 추석 연휴 끝나고 빠질 때도 사실 이 정도 빠지면 별로 안 빠진 거 아닌가요? 보니까 지난 목요일에 한 4%, 그 다음날에 금요일에 8% 밀렸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회복을 하고 여기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업사이드라든지 향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올해도 일단 가이던스 제시해 놓은 거 보니까요. 이제 네네. 올해도 대략 한 30% 정도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게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안 빠졌어요. 지난주에도 사실상. 네. 이게 잘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선수들 중에서 네.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영향이 셌던 선수들, 거기다 플러스 개인들의 좀 신용 비중이 많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밀렸었거든요. 인바디는 거기에 좀 해당이 안 된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래전부터 인바디가 이제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기업일 때부터 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분을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타격이 없었던 고밸류 선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핏빛도 좀 비슷하게 분류가 되는데 흐름이 양호하게 좀 최근 들어서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바디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 볼게요. 예, 저 2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선수네요. 2번 네, 타자 기아차입니다. 예. 기아차. 예. 네. 뭐 환율 부분 연결돼서 계속 좀 단기간에 좋은 것 같아요. 흐름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또 발언이 나와서 일단 뭐 좀 꺾일지 완전히 꺾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금리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뭐 한 1.4까지 내려가서 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꼭 대북 리스크 아니어도 한번 환율 한번 내려주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오늘 좀 미리 한번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멘트가 정확하게 네.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냥 그런 거죠. 그 너무 쏠림이 심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네. 이게 위험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관리 들어가겠다는 건데, 실개입했는지는 영향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냥 구두 개입만으로도 그냥 한 10원 충격을 많이 줬으니까 뭐 이런 부분 봐서는 단계에 꺾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마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금리 내린다는 기대감들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어요. 그래서 3월달에 한번 내리겠다라는 생각도 좀 기대감도 가져보게 되고요. 그러면 환율이 마냥 밑으로 막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아차는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뭐 소비세 그거 네. 30% 인하해준 거 6월달까지 가는 거 계속 이야기가 되고는 있어요. 뭐 효과 없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다 그러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자동차 관련주들 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포커스가 다 맞는 것 같고요. 네. 단지 저는 이제 이 자동차 이 산업이 아무리 사실 좀 이 매력 포인트를 찾고 싶어도 딱히 찾을 수가 없는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냥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각은 굳이 이제 이 국산차를 안 살려고 하는 예, 왜냐면 이제 세금 문제가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일시적인 건 세금 혜택들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 이제 수입차 가격이 좀 많이 싸거든요. 국산차 대비해서 경쟁력이 분명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이제 이 시각 자체가 국산차를 타는 것과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사실 좀 있긴 예, 이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닌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니면 이제 현기차를 타고 다니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이미지가 또 달라지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해외에서도 보면은 기아하고 현대 마크가 엠블럼이 붙어 있는 차를 선호하지 않는 걸로 저는 최근에도 계속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그 럭셔리 라인 마크를 그래서 엠블럼을 계속 바꾸는 네, 겁니다. 그냥 그런 따로 것 이제 같아요. 분리를 하는 거죠. 예, 최근에 EQ 9000인가요? 네, 900인가요? 네, 9000. 예, 그 차도 보면은 엠블럼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아닌 것 아니냐. 같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좀 네. 럭셔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도 프리미엄급의 뭔가 좀 차가 해외에서 좀 잘 팔리고 이러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이 환율 쪽으로는 지금 현재 글로벌 환율로 봤을 때는 일본이 아직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저 뭐 1,300원, 1,400원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차 쪽에 이제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또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또 불안 심리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아차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자동차 이 자동차의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관심 선수 한 명 더 볼까요? 저는 오늘 이렌텍이 가져왔고요. 이렌텍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VR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들으셨을 텐데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이렌텍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렌텍이 뭐 지금 VR 관련된 사업을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책 사업으로 예전에 스마트 글래스를 3년간 이제 이걸 연구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만들었답니다. 구글에서도 못 만든 뭔가를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렌텍이 지금 대장주격의 기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스마트 글라스가 그 구글 글라스 하면은 이렇게 약간 안경 같은 거 끼고 보면은 뭐 입체로 보이고 이런 종류인가요? 제가 이건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사업 보고서 상에 네네. 국제과제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안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솔직히 어떤 뭔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어떤 건지는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네. 그런 거겠죠 아마.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것도 예전 그 전기차처럼 약간 지금 당장 이게 뭔가 가시적인 실체가 성과가 있는 게 없거든요 아니라.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중국에서 VR 쪽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맞아요. 배팅을 하겠다,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GMC인가요? 가전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IT 관련된 박람회도 같은 것들이 하면은 거기는 다 VR 아니면 스마트카,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요런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IT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갈 길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MWC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에 낸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 이제 스마트폰은 끝났고 다음 주자는 VR이다 해가지고 2020년까지 엄청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보고서들이 또 더욱더 이 VR이라는 거를 시장에서 좀 부각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신에서는 약간 이 VR이라는 게 대단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최근에 자료를 제가 한번 본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VR은 노가다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지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이거 VR 관련주가 테마 시발점이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고 봅니다만 이게 지금 실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단기간에 좀 시장의 이제 지수가 좀 정체되는 그런 흐름에서 테마로 좀 연결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펀더멘털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좀 경계를 좀 하실 필요도 있다. 너무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이런 뭐 매매 방법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자리가 높거든요. 혹시라도 좀 기회를 주서 눌림목을 주면은 매수하셨다가 뭐 10%는 20%는 먹으면 트레이딩으로 이제 팔고 나가는 이런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이제 매매가 필요한 그런 이제 지금 테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테마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허 의원님 이 기업 원래 뭐 하는 업체인가요? 삼성 뭐 벤더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이 뭐를 납품하는 액세서리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휴대폰. 예, 예. 그 예전에 뭐 무선 충전 테마주로도 묶였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거의 전체 매출의 80인가가 다 삼성이랑 SDI한테 들어가요. 전자하고 SDI 놓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일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보고서 잠깐 아까 이제 이 대본 준비하다 잠 봤는데 회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전 이런 회사인지 몰랐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좋다라고 그냥 뭐 평가하시는 잉여금도 거세요? 한 9천억이랍니다. 900억, 1000억 정도 쌓여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계속 꾸준하게 벌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회사가 적자를 냈진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뭐 깨끗해요. 여러 가지로. 제가 그거 부채 비율은 체크를 못 했네요. 근데 이제 나머지 밸류들은 아주 비싼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인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요? 제가 실제로 트레이더라고 그러면 되게 사보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또 양인가요? 하여튼 뭐 엄청 세게 올라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VR 얘기 나온 김에 홈런칭 선수 한국큐빅 이 선수는 또 뭔가요? 오늘 약간 다크호스처럼 갑자기 반짝하고 나섰는데 사실 그동안에 서서히 좀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홈런이 나왔습니다. 좀 어떤 선수인가요? 한국큐빅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 기업이거든요. 이게 오늘만 홈런을 친 게 아니고 어제 그저께죠. 이게 어제 그저께 장 막판에 갑자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상한가를 갔지 하고 우리 보고 있었는데 홀로그램 관련된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시가총액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한 500억 정도였으니까 네네. 500억 예 그렇죠. 근데 500억이면은 사실상 그냥 누가 돈 많은 사람이 한 명이 그냥 쏴버리면은 네네. 그냥 쉽게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한국큐빅은 그 홀로그램 관련된 기술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국제 특허래요. 그래서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게다가 또 어제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도 좋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1억 원 정도 기록해서 전년 대비 44%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500억 원이라는 것과 좀 대비해서 보시면은 밸류에이션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참 그리고 또 이슈 있었던 선수 간략하게만 좀 짚겠습니다. 현대상선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허 의원님 이 종목은 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약간 마음이 상하셨을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게시판 저 자주 보는데요. 그 뭐 포털에 돌아다니면서 이 종목 그러니까 그 현대그룹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여팡이 안 좋죠. 뭐 그렇죠, 안 좋죠. BDI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는 컨테이너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BDI도 벌크선 전용 사업부 최근에 매각한다고 하지 않나요? H라이너 예전에 한진해운에서 떨어져 나간 그쪽에다가 팔았다고 하는데 팔겠다고 했었었는데 네네. 실제로 보면 거의 이제 다 그 실제로 이제 소비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원자재 말고 소비재가 움직여야지 좋아지는 컨테이너 쪽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경기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별로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네. 것도 있고 BDI는 뭐 완전 뭐 지하실 파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쪽을 물론 떼냈기 때문에 뭐 1대1 관계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제 300억 정도이고 자산 매각했어도 이게 너무 커요. 부채가 큰 것 같고 해서 뭐 잘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겠고 네. 오히려 그 하림이 가져간 그 어디 페노션 네. 뭐 이런 쪽도 약간 고개를 들려고 하는 실적 면에서 그런 상황은 되는 것 같습니다. 페노션 실적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수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MVP 뽑아봐야죠. 전문가님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MVP는 인바디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성, 이 가능성에 좀 더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1번 타자 인바디 오늘의 MVP입니다. 3.23% 상승, 54,300원 종가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기 뭔가 선수들이 감을 잃지 않고 좀 꾸준히 좀 선전해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참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시황이 복잡한데 그 복잡한 와중에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했었던 리스크가 일부는 제거가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막상 이제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 조금 영향력이 있을 법했던 홍콩 H 지수도 다시 8,000선을 복귀를 일단 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예상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연준에서는 이 금리는 어쨌거나 인상을 못 시킬 거고, 뭔가 좀 새로운 우리가 그간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통화 정책을 언급해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과거 QE라는 걸 몰랐을 때, QE가 나왔을 때 시장이 환호를 했듯이 뭔가 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뭔가 획기적인 통화 정책도 향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가는 이제 아마 계속 30달러에서 전후로 등락을 할 겁니다. 뭐 최근에 뉴스 헤드라인 보니까 뭐 감산에 동결에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은 사실상 합의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과거에 제재를 받아가지고 많이 산유량을 늘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예외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아마 계속 좀 등락이 좀 있을 거라 보고, 단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 유가 변동에 따른 시장 민감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조금 둔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금리 인상,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 건너에 간 완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에만 거슬릴 만한 그런 이슈는 딱히 많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고, 시장의 심리를 결정하는 그 CNN 머니에서 제공하는 피어 앤 그리드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극단적 익스트림 공포까지 들어갔다가 11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딱 48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딱 중립입니다, 지금. 와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와하고 안 좋은 것도 아니. 하지만 지금 이 피어 앤 그리드 지표라는 거는 분명히 한번 극단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과매수까지 올라오는 요런 이제 흐름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식을 한번 조금 다시 늘려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이 빠졌었던 업종의 선수들로 다시 좀 채워 넣으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시장 상황이 나는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해지성 ETF를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선수들 어떻게 구성해 볼까요?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클린업 트리오 세 선수는 원익 IPS와 휴젤, 네. 그리고 대림 비행코까지 세 선수로 정해봤습니다. 간략하게 포인트 들어볼게요. 원익 IPS는 사실상 처음 말씀드렸던 선수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AP 시스템하고 테라세미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아몰레드 이제 업황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아마 GS건설에서 수주 공시가 하나 나왔을 건데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수주였고요. 그게 이제 아몰레드 설비 증설하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의 3D 낸드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올해와 내년의 실적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을 선수로 보고 있고요. 올해 작년 4분기 실적은 사실상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기관 외국인 매수 한 100만 주 이상 유입되면서 네. 최근에 강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마침 좋은 눌림목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 해가지고 클린업 트리오 선수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휴젤인데요. 휴젤은 뭐 쉽습니다. 뭐 메디톡스하고 좀 비슷한, 휴메딕스하고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는데, 요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 중심으로 해서 필러 성장이 굉장히 돋보인다고 합니다. 필러와 보톡스 요 두 개를 이제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실적을 좀 한번 발표를 할 텐데, 역시 실적도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가 작년보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되고 나서 좀 한번 이렇게 휘둘릴 때 한번 편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림 비행코입니다. 최근에 역시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 욕실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네 집을 이사 가면은 그냥 다 설치돼 있습니다. 뭐 변기도 다 있고 욕실도 다 있고요. 요즘에는 지금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B2C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또 리모델링을 알아서 이제 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대 렌탈 서비스 역시도 이제 비대를 사실 쓰다 보면은 좀 많이 혼자서 그냥 쓰다 보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매월 몇천 원을 내면 관리를 해주는 그런 렌탈 서비스. 요게 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B2C 시장 확대 전략에 따른 그런 성과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고 해외 쪽에서 매출도 연결된다면은 시장을 좀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활약을 했던 선수도 중간중간 눈에 띕니다. 원익 IPS와 휴재 그리고 대림 비앤코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경기 운용하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말 이 에너지 충전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가벼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